제가 1635G 렌즈를 구입하게 돼서요.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촬영일 기준 어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는 없습니다. 예시 자료 같은 것들은 여행 다녀와서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네팔을 좀 다녀오게 됐는데요. 네팔 현지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좀 촬영할 일이 있어서 제가 변변찮은 관광 렌즈가 별로 없었거든요. 국내 여행이라면 뭐 렌탈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정이 조금 긴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이참에 풀프레임용 관광 렌즈를 하나 드리긴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비교선상에 둔 렌즈가 정말 많았어요. 뭐 1224부터 시작해서 1635GM, 1625G, 1635G, 시그마의 1424, 뭐 1628 엄청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보시다시피 1635G 렌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자체는 여행 브이로그 그리고 현지의 사진과 동영상을 담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물론 표준 렌즈도 하나 챙겨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웅장한 풍경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브이로그 형식의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관광 렌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70G도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아무래도 최소한 16mm 정도는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mm부터 시작하는 뭐 20200이라든지 2070이라든지 이런 렌즈들은 선상에서 조금 제외를 했고요. 가능하다면 14나 12mm도 욕심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소니의 1224나 시그마의 1424 같은 경우에는 어안 렌즈다 보니까 대물 렌즈 앞으로 렌즈 알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제가 사진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뭐 가변 ND 필터, CPL 필터 여러 가지 필터들을 사용할 일이 많아서 어안 렌즈 형태의 렌즈들도 제외를 했고요. 아쉽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웅장한 풍경을 담을 때 초광각 렌즈만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효율적인 문제로 인해서 필터 장착이 수월한 렌즈들 위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좁혀지게 되더라고요. 먼저 1635GM이 있었는데요. 1세대. 1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꽤나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건 절대로 브이로그를 촬영할 만한 렌즈가 아니다. GM2라고 할지라도 제가 M4를 메인 카메라로 가져갈 건데 솔직히 말해서 브이로그 촬영하기엔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GM2세대 같은 경우는 가격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에도 1635 영역에서 f2.8을 필요로 한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구매를 하겠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광각 렌즈에는 개인적으로는 f4 정도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1635 사이즈 렌즈 같은 경우는 이 렌즈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마운트 초기 렌즈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조작성도 조금 떨어지고 화질이나 색수차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무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지만 뒤에 두 렌즈가 훨씬 더 메리트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국 남은 두 렌즈가 1625G 렌즈와 1635G 렌즈였는데요. 두 렌즈가 실구매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f2.8의 광각 영역 위주냐 아니면 f4의 조금 더 넓은 영역을 가져갈 수 있냐로 비교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행용 원렌즈로는 1625G 렌즈가 준 범위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렌즈를 차후에 업무 용도로도 사용할 것을 염두를 하고 있는데요. 제 메인 렌즈가 2805 렌즈입니다. 그래서 1625G 렌즈하고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중간에 3mm 비는 화각이 생기더라고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최종적으로 1635G 렌즈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브이로그, 제가 브이로그 촬영한다고 했으니까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개인적으로는 미러리스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히 넓은 화각의 광각 렌즈가 아니고서야 본인을 촬영하기는 어렵고 그러면서 너무 번거롭고 또 무거워요. 개인적으로는 오즈모 포켓 같은 1인 크리에이터용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정말 좋더라고요. 뭐 저야 일로 가는 것이니까 사실 뭐 브이로그보다는 경관을 담는 게 먼저니까 어찌저찌 무게를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져가는 것이긴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서 브이로그 촬영할 때 1635G 렌즈가 좋구나 해서 이 렌즈를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지에 가져가려는 조합을 소개해드리자면 딱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메인 카메라 알파7 마크4의 1635G 렌즈, 제가 추가로 알파 6700의 1655G를 보험 목적으로 챙겨가긴 할 건데요. 정말로 보험입니다. 이 카메라가 정말 진짜 만약에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려고 챙기는 것인데 사실상 사용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가변 ND 필터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보링의 67mm부터 82mm 바이 호환이 되는 CPL 플러스 가변 ND 제품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ND 필터도 챙겼으니까 24프레임으로 촬영할 예정이고요. 제가 사실은 24프레임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30프레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10비트 로그 동영상을 촬영할 때 소니에서는 24프레임 그리고 60프레임이 메리트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메인은 24프레임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보통 제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들, 그래도 나름 화질적인 면에서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영상들은 H265 코덱으로 가장 낮은 용량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제가 색 보정을 과하게 하는 편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 다이나믹 레인지만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적당한 개조로만 촬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10비트 촬영이라면 가장 낮은 용량으로 촬영해도 크게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코덱 테스트를 해보긴 할 건데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죠. 제가 총 9일 동안 가 있는데요. 기존의 알파7 마크4에 사용하던 조합은 CF 익스프레스 320GB 하나와 V30급 256GB SD 카드 하나, 그렇게 동시 녹화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이번 여행에서는 V30급 이상의 SD 카드가 전혀 필요하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동영상 촬영을 24프레임 420으로 했을 때 15시간 정도가 256GB로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V30급 256GB SD 카드를 한 6개 정도 챙겨서 동시 녹화로 3세트 정도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항공사 기준에 맞춰서 틸타 케이스를 하나 사려고 하고요. 총 4개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엔 제가 카메라를 계속 쥐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핀 마이크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선 마이크나 별도의 마이크를 가져가면 그것도 전원을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소니의 전용 샷건 마이크는 핫슈를 통해서 멀티슈를 통해서 전원 공급도 받으면서 오디오 신호도 보낼 수 있으니까 이번 여행에서는 샷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간소화 입장에서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소니의 무선 브이로그 그립, 이거 제가 중고나라인가 당근에서 3만원인가 5만원 주고 샀었는데요. 괜찮아서 가져가려고 하고요. 스트랩 같은 경우는 제가 정품 등록하면서 받은 이 피지테크 스트랩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지 같은 경우는 리뷰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1635G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여러가지 푸티지 같이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가볍게 여기서 마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